여기 콜롬비아 해군 최고 사령관이 한국 군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 태평양 연안. 절망의 바다 위로 몰려드는 수백 척의 중국 어선대 앞에 콜롬비아 해군은 손발이 묶인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척도 채 안 되는 노후한 함정으로는 더 이상 바다를 지켜낼 수 없었죠. 그날 바다를 잃을 위기에 놓인 콜롬비아 해군 최고 사령관은 생애 처음으로 국제회의장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바다를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그 절박한 순간 손을 내민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낸 것은 고작 단 한 척의 중고 군함뿐이었죠. 콜롬비아 사람들은 실망했고 외신들은 냉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태평양 바다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어선단을 몰아내며 불을 뿜어대는 콜롬비아 군함의 한 포. 그 광경을 지켜본 전 세계인들은 숨을 죽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존 윌리엄스입니다. 영국 해양안보연구소에서 30년간 근무해온 군사외교 전문가죠. 해군 출신으로 전 세계 해양 분쟁 지역을 누비며 수많은 국제 갈등 현장을 목격해왔습니다. 2023년 가을,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어요. 태평양 연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해양 주권 침해 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흔한 영해 분쟁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서 본 상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카르타헤나 해군 기지에 도착한 첫날, 콜롬비아 해군 사령관 카를로스 메디나 제독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입니다. 메디나 제독은 저를 작전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전자지도에는 태평양 연안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도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콜롬비아 경제수역 곳곳에 빨간 점들이 수백 개씩 찍혀 있었거든요. 이 빨간 점들이 뭡니까? 중국 원양 어선들입니다. 현재 우리 해역에 불법 침입해 조업 중인 선박들이죠. 제가 30년간 봐온 해양 분쟁 중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 침입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빨간 점의 개수만 세어봐도 300척이 넘어 보였어요. 이들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10척, 20척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정도죠. 우리가 쫓아내면 며칠 후 다시 돌아옵니다. 더 많은 숫자로 말이에요. 메디나 제독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해양 침탈이었어요. 현재 콜롬비아 해군의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메디나 제독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해상 전력은 노후한 순찰함 18척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정비 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건 10척 정도죠. 10척으로 300척을 상대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 어선들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었어요. 군사용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일부는 중군사 조직의 성격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유럽연합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항해 정도가 전부죠. 저는 콜롬비아 해군의 절망적인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제 순찰 작전에 동행했습니다. 낡은 순찰함에서 바라본 태평양은 말 그대로 중국 어선들의 바다였어요. 수평선 너머까지 빼곡히 들어선 대형 어선들이 마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중국 어선단입니다. 함장이 가리킨 방향을 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십 척의 거대한 어선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그물을 펼치고 있었어요. 각 어선의 크기만 해도 콜롬비아 순찰함보다 2배는 커 보였습니다. 경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함장이 무선기를 잡고 중국어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숙이 콜롬비아 해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콜롬비아 해군 장병들의 무력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국의 바다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이보다 절망적인 일이 있을까요? 기지로 돌아온 후 메디나 제독은 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윌리엄스 박사,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포기 직전입니다. 어민들은 생계를 잃었고 해군은 무능력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국제법정에 제소하자고 하지만 그건 최소 5년은 걸릴 일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군함을 새로 구입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예산이 없습니다. 선진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해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건 말이에요. 메디나 제독의 보좌관이 급히 작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독님, 긴급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의 해양 안보 상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와 메디나 제독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였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왜 콜롬비아의 해양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군함 제공과 기술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함 제공이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국가 간에 군함을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서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첫 회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보고타에 있는 한국 대사관 회의실에는 김태현 대사와 함께 한국 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김태현 대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해양 주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메디나 제독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원을 말하는 걸까요? 포항급 초계함 2척을 최신 무장으로 개조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병 교육 훈련, 부품 공급, 유지보수 시스템까지 전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사외교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무상으로 군함을 제공한다는 것, 그것도 최신 무장으로 개조해서 말입니다. 메디나 제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무상으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조건이 있구나 싶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 군함들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토 한량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보 같은 조건을 예상했는데 평화적 사용이라니.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태현 대사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대사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한국이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에 이런 파격적 지원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김태현 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951년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전쟁 당시 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도운 나라가 바로 콜롬비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70년 전 일을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며칠 후 한국 해군 기술진이 콜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수 대령이 이끄는 20명의 전문가 팀이었어요. 이들이 카르타헤나 기지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해군 박민수 대령입니다. 박민수 대령은 유창한 스페인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스페인어를 배워온 게 분명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콜롬비아 장병들이 크게 감동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즉시 콜롬비아 해군의 현 상황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전문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낡은 장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죠. 현재 보유하신 함정들의 레이더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군요. 새로운 군함에는 최신 해상 감시 레이더를 장착하겠습니다. 박민수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콜롬비아 장병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국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콜롬비아 내부에서도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방위원회 의원인 루이스 가르시아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고맙긴 하지만 혹시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 신문사 기자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께서는 이번 한국의 지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순수한 선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국제 정치에서는 모든 행동의 계산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측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정말 진심으로 콜롬비아를 돕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콜롬비아 장병들과 함께 훈련 계획을 세우고 주말에도 기지에 나와서 장비 점검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민수 대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대령님,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박민수 대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흑백 사진 속에는 한국 전쟁 당시 콜롬비아 군인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콜롬비아 군인 중 한 분에게서 받은 사진입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콜롬비아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정말로 70년 전의 은혜가 살아있었던 거죠. 다음 날 첫 번째 포항급 초계함 개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무기 체계들이 하나씩 장착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이 미사일 시스템은 어떤 성능입니까? 최대 사거리 100km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콜롬비아 장병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도 바다를 지킬 힘을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의심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콜롬비아 정부에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군사 지원은 지역 평화를 해치는 도발 행위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어요. 한국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콜롬비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콜롬비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군함을 공짜로 준다고요? 뒤에 숨겨진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대파 의원인 카를로스 베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우리 영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콜롬비아를 미중 갈등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속셈인가요? 이런 의견에 대해 메디나 제독이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적 사용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국제 정치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 측의 진정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정말로 순수한 선의일까? 아니면 베가 의원 말처럼 숨겨진 목적이 있는 걸까?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측에서 콜롬비아 정부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대사 리웨이가 직접 콜롬비아 외무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한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들인다면 중콜 경제 협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콜롬비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였어요. 이런 위협은 콜롬비아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강요들은 한국의 지원을 거절하자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는 게 좋겠어요. 경제부 장관이 이런 의견을 표명했을 때 콜롬비아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측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어요. 김태현 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태현 대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1951년 한국 전쟁 당시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도왔습니다. 2,000명의 젊은이들이 지구 반대편 낯선 땅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싸웠어요. 그중 16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김태현 대사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정의를 위해,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70년 전 콜롬비아 젊은이들의 희생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니.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원은 그 보답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숨겨진 목적도 없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콜롬비아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든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전쟁 참전에 대한 자부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참전용사 유족회 회장인 마리아 고메스가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싸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이 우리를 도우는 걸 보니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증언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한국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정치학과 교수인 페드로 산체스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한국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얻는 이익이 뭡니까? 사회자가 반문했어요.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한국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콜롬비아를 통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으려는 겁니다. 이런 분석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민수 대령과 함께 카르타헤나 항구를 산책했어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저희가 정말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할까요? 무슨 뜻입니까?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돈으로 로비를 하거나 경제적 압박을 가하거나 굳이 군함을 개조해서 주고 장병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품을 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박민수 대령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정말 계산적인 목적이라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정을 주면 끝까지 가는 거죠. 70년 전에 콜롬비아가 우리에게 준 정을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함을 느꼈어요. 냉철한 계산보다는 인간적인 정을 중시하는 문화.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요? 며칠 후 첫 번째 개조 작업이 완료된 포항급 초계함이 공개되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개 행사에서 저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새롭게 개조된 군함의 함교에는 특별한 명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콜롬비아 전사자 160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어요. 메디나 제독이 그 명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만에 우리 영웅들이 고향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지원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이죠.
한국의 진정성이 드러나면서 콜롬비아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대표인 알베르토 로드리게스가 국회에서 강하게 반발했어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70년 전 일을 핑계로 지금 우리 국가 안보를 외국에 맡길 수는 없어요. 로드리게스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면 왜 군함에 최신 무기를 장착합니까? 단순한 구호 작업이라면 구호 장비를 주면 되잖아요. 이런 비판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을 막는다고 해서 꼭 군사 무기가 필요한 걸까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압박을 가해온 거예요.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지원은 남미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더 놀라운 건 중국이 실제 행동에 나섰다는 점이었어요. 콜롬비아와 중국 간의 주요 무역 계약 몇 건이 갑자기 연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 최대 커피 수출업체인 카페 콜롬비아노의 사장 호세 바르가스가 정부에 항의했어요. 중국 바이어들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경제적 압박이 현실화되자 콜롬비아 정부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경제부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겁니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파트너예요. 재정부 장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투자 자금까지 끊기면 내년 예산 편성에 큰 구멍이 날 겁니다.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계 언론들이 콜롬비아 내에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지원으로 콜롬비아가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평화로운 남미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한국의 숨겨진 의도. 이런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심지어 일부 콜롬비아 언론도 이런 논조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큰 위기였어요. 콜롬비아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한국의 지원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측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김태현 대사가 메디나 제독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롬비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 기업들의 콜롬비아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중국이 취소한 계약들을 우리가 대신 맡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군사 지원에 더해 경제 지원까지 약속한다니. 한국이 정말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은 한국을 미국의 앞잡이로 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사회당 대표인 루시아 헤르난데스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결국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콜롬비아를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콜롬비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를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는데 가만히 있자는 겁니까? 정부 대변인이 반박했지만 헤르난데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군사적 대응은 더 큰 갈등만 부를 뿐이에요.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이들이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민수 대령과 그의 팀은 콜롬비아 장병들과 함께 하루 15시간씩 작업했어요. 주말도 없이 군함 개조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박민수 대령이 혼자 함교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어요. 대령님, 혹시 힘드시면 내일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완성해야 콜롬비아 분들이 바다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이건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박민수 대령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윌리엄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배은 망덕을 가장 싫어해요. 도움을 받고도 잊어버리는 걸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일이죠. 콜롬비아가 70년 전에 우리를 도왔는데 지금 콜롬비아가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민수 대령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복잡한 국제정치 논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콜롬비아 국회에서 한국 지원 수용에 대한 표결이 열렸습니다. 찬성 65표, 반대 34표, 기권 1표로 가까스로 통과되었어요.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측에서는 조용한 감사 인사만 전했습니다. 큰 환호나 과시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일에 임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 중 일부도 한국 측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로드리게스 야당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게 화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한국 분들의 행동을 보니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도우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한국이 제공한 군함이 실제로 중국 어선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한국의 지원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후 본격적인 군함 개조 작업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30년간 군사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로 도착한 기술진은 총 10명이었어요.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레이더 전문가, 무기 체계 전문가, 항해 시스템 전문가까지. 이들의 전문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포항급 초계함 개조 작업 현장은 마치 첨단 공장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장비들이 하나씩 설치되는 모습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이 레이더는 200km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중국 어선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기술 책임자인 이준호 중령의 설명을 들으며 콜롬비아 장병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까지 20km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는데 200km라니. 정말 이 정도 성능이 나옵니까? 콜롬비아 해군 기술 장교인 카를로스 모레노 소령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준호 중령이 레이더를 가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주변 200km 내의 모든 선박들이 선명하게 표시되었어요. 심지어 선박의 크기와 속도까지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모레노 소령이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육안으로만 확인하던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포착되다니. 무기 시스템 설치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최신 해상 대함 미사일이 장착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정밀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100km입니다. 정확도는 99%예요. 99%라고요? 네, 실제 훈련에서 100발 중 99발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콜롬비아 장병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사람이 제대로 다룰 수 없으면 소용없죠. 한국 측은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썼어요. 장비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박민수 대령의 말처럼 훈련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7일 내내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장비 조작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 장병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질 때까지 한국 교관들이 끈기 있게 가르쳤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이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함장에게 보고하고 추적 모드로 전환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접 해보세요. 한국 교관들의 교육 방식은 체계적이면서도 인내심이 넘쳤어요. 콜롬비아 장병들이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국 교관들은 모두 스페인어를 배워왔지만 기술적인 용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안한 방법이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그림과 도표, 실제 시연을 통해 복잡한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한국 교관들과 콜롬비아 장병들 사이에는 진정한 동지애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첫 번째 해상훈련이 실시되었어요. 개조된 포항급 초계함이 처음으로 바다에 나선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레이더 가동 완료. 무기 시스템 준비 완료. 각 부서에서 차례로 보고가 올라왔어요. 콜롬비아 장병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실제 상황에서 벌어졌어요. 훈련 중에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선박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함장님, 동북쪽 80km 지점에서 대형 선단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박수는 약 30척으로 추정됩니다. 이동 속도와 패턴으로 봐서 중국 어선단 같습니다. 함교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드디어 실전 상황이 온 거죠. 콜롬비아 함장인 라파엘 산토스 중령이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접근 계속 감시하고 우리 영해 진입 시 경고 방송 준비. 한국 교관들은 한 발 뒤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조언했어요. 콜롬비아 장병들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중국 어선단이 영해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경고 방송 송출. 산토스 중령이 마이크를 잡고 중국어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측에서 미리 준비해준 표준 경고문이었어요. 이곳은 콜롬비아 영해입니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민수 대령이 조용히 조언했어요. 경고 사격 준비를 해보시죠. 실제로 쏘는 게 아니라 준비 자세만요. 경고 사격 준비. 산토스 중령의 명령에 따라 무기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어선들이 갑자기 항로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레이더에서 포착된 강력한 무기 신호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어선단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모든 선박이 영해 밖으로 이동 중입니다. 함교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실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중국 어선들을 물러나게 만든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산토스 중령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박민수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전략의 지혜를 느꼈어요. 실제 충돌 없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지로 돌아온 후 콜롬비아 장병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은 거죠. 드디어 우리도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사관이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다른 장병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중국 측이 이대로 물러설 리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훈련 프로그램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자 중국 측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레이더에 포착된 중국 어선단의 규모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어요. 무려 200척이 넘는 대규모 선단이 콜롬비아 해역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메디나 제독이 긴급 상황실에서 보고받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어선들이 단순한 조업이 아니라 체계적인 해상 봉쇄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우리 해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군사적 행동이에요. 정보 담당 장교의 분석이었어요. 중국은 콜롬비아가 새로운 무기를 얻었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도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이들은 어선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불법 조업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군사적 대치 상황이에요.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힘을 얻은 콜롬비아와 이에 맞서는 중국. 자칫하면 큰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박민수 대령은 침착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대령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산토스 중령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무리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해도 200척 대 2척은 너무 불리했습니다. 절대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도덕적 우위를 유지해야 해요. 박민수 대령의 조언은 지혜로웠어요. 국제법상 영해를 침범당한 콜롬비아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침략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치 상황은 다음 날 아침에 벌어졌어요. 중국 어선단이 본격적으로 콜롬비아 영해에 진입하기 시작한 거죠. 개조된 포항급 초계함 2척이 출동했습니다. 함교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이번에는 훈련이 아니라 진짜 실전이었습니다. 중국 어선 50척이 영해선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어선단 규모는 180척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레이더 담당 장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뭡니까?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3척도 함께 접근 중입니다. 함교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상대방도 무장한 군함을 동원했습니다. 산토스 중령이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1차 경고방송 송출.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경고입니다. 이곳은 콜롬비아 공화국 영해입니다. 모든 외국 선박은 즉시 영해 밖으로 이동하십시오. 경고 방송이 송출되었지만 중국 어선들은 계속 전진했어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영해에 깊숙이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2차 경고 방송 준비. 이번에는 더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귀 선박들의 영해 침범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에서 역으로 경고 방송을 보내온 거죠. 이곳은 국제공해입니다. 콜롬비아 함정의 위협적 행동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완전히 뻔뻔한 주장이었어요. 명백한 콜롬비아 영해에서 국제공해라고 우기다니. 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함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 대응하면 국제적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박민수 대령이 조용히 조언했어요. 경고 사격을 해보시죠. 다만 절대 상대방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진로 앞쪽 바다에만 쏘세요. 산토스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고 사격 준비. 목표는 중국 어선단 진로 전방 500m 지점. 경고 사격 준비 완료. 사격. 포항급 초계함의 한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물기둥이 중국 어선단 앞쪽에서 솟아올랐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제 무기의 정확성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이 대응 행동에 나섰어요. 중국 함정들이 우리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20km 계속 접근 중입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양쪽 모두 무장한 함정들이 대치하는 상황. 자칫하면 실제 교전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박 대령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토스 중령이 급히 물었어요. 한국 측의 경험이 절실했습니다.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국 영해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방어 태세만 유지하세요. 박민수 대령의 조언대로 콜롬비아 함정들은 방어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무기는 준비했지만 먼저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긴박한 대치가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함정들은 15km까지 접근했다가 더 이상 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국제법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 어선단이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영해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선단 후퇴 확인.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도 철수 중입니다. 함교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무력 충돌 없이 중국 측을 물러나게 만든 거죠. 하지만 박민수 대령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중국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어요. 더 큰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박민수 대령의 예상은 맞았어요.
며칠 후 중국은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압박이었어요. 중국이 콜롬비아와의 모든 무역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죠. 콜롬비아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협력이 어려워졌다는 게 중국 측 입장이었어요. 콜롬비아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요 수출 기업들이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한국의 지원을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커피 수출업체 사장들이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어요. 중국은 콜롬비아 커피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경제부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한국 지원을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지금 물러서면 앞으로 계속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바로 그때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왔어요. 김태현 대사가 콜롬비아 정부에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 취소한 계약을 대신 맡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죠.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한국이 군사 지원에 이어 경제 지원까지 약속한 거죠. 한국의 경제 지원 약속이 전해지자 콜롬비아 정부 내부의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과연 한국이 약속한 지원이 실제로 이행될까? 그리고 중국의 더 강력한 반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김태현 대사가 가져온 구체적인 제안서는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 LG, 현대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콜롬비아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커피 수출의 경우 중국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겠습니다. 계약 기간도 10년 장기로 보장해드리죠. 경제부 장관이 제안서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입니까? 이건 중국 조건보다 훨씬 좋은데요. 한국 기업들은 콜롬비아를 장기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상생 관계를 원하거든요. 김태현 대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전략이 정말 치밀하다고 생각했어요. 군사 지원과 경제 지원을 연계해서 중국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경제 압박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남미 각국에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내용은 한국의 군사 지원이 남미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군사력 증강은 남미 전체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주변국들이 중국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베네수엘라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콜롬비아가 외부 세력의 군사 지원을 받는 것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다.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의 성명이었어요. 이들은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지원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국제적 압박이 거세지자 콜롬비아 내부에서도 다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주변국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한국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외교부 일부에서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메디나 제독은 단호했어요. 지금 물러서면 영원히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야 합니다. 이건 콜롬비아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콜롬비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중국 어선 300척이 일시에 콜롬비아 해역으로 몰려온 거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상 해상 침공이에요. 레이더를 분석한 정보 장교의 보고였어요. 중국 어선들이 체계적인 대형을 갖추고 콜롬비아 영해를 완전히 점령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번에는 중국 해군 함정들도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구축함 2척과 호위함 4척이 어선단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군사적 대결 상황입니다. 메디나 제독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콜롬비아 해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박민수 대령이 긴급히 한국 본부에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해군 기동전단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한국이 실제 군함을 파견한다니. 이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는 군사적 개입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국 해군이 직접 온다고요? 산토스 중령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세종대왕급 구축함 2척과 호위함 4척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입니다. 48시간 내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측에서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군함 파견은 명백한 도발 행위다. 중국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우방국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인 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발적 의도도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어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중립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점차 한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콜롬비아의 정당한 방어권을 지지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이었어요. 이는 한국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동전단이 도착하기 하루 전 중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마지막 대치가 벌어졌어요. 중국 어선 300척과 군함들이 콜롬비아 영해에 진입을 시도한 거죠. 개조된 포항급 초계함 2척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규모였어요. 하지만 산토스 중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함정 전투 준비. 함장님, 상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건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일이에요. 산토스 중령의 결연한 의지에 모든 장병들이 감동했어요. 비록 열세였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되었어요. 콜롬비아 함정들이 경고 사격을 실시했지만 중국 어선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2차 경고 사격, 3차 경고 사격. 하지만 중국 측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 군함들이 콜롬비아 함정들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구축함이 우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실제 교전이 벌어질 위기에 놓인 거죠. 바로 그때 수평선 너머에서 새로운 함영이 나타났어요. 한국 해군 기동전단이었습니다. 한국 함대 접근 중. 세종대왕급 구축함 확인. 한국 함대의 등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 측에서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동전단 지휘관인 김철수 제독이 전체 통신망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곳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콜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 지원 작전을 수행합니다. 모든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김철수 제독의 목소리는 위험이 넘쳤어요.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강력한 레이더가 모든 선박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단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한국 해군의 등장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물러설 것인가? 한국 기동전단의 등장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역사적인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2척과 호위함 4척으로 구성된 한국 함대, 그리고 중국 구축함 2척과 호위함 4척, 그 뒤에는 300척의 어선단. 저는 30년간 군사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이런 긴박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김철수 제독의 함대가 전투 대형을 갖추자 바다 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위용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중국 함정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함대에 최종 경고를 송신하겠습니다. 김철수 제독이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콜롬비아 공화국 영해입니다. 모든 외국 선박은 즉시 영해 밖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는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입니다. 경고 메시지가 송신된 후 10분간 정적이 흘렸어요.
양쪽 함대가 서로를 겨누며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어선단이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몇 척만 움직이더니 곧 전체 어선단이 일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중국 어선단 후퇴 확인. 콜롬비아 함정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중국 군함들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제독이 중국 함대 지휘관에게 직접 통신을 시도했어요. 중국 해군 지휘관께 말씀드립니다. 어선들은 이미 철수했습니다. 군함들도 평화적으로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함대 지휘관의 답변이 왔어요. 우리는 공해상에서 정당한 항해를 하고 있다. 한국 함대의 위협적 행동을 규탄한다. 아직도 억지를 부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김철수 제독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방국의 영해의 보호를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한국 측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중국 측도 서서히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중국 군함들도 하나씩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함대 완전 철수 확인. 그 순간 콜롬비아 해역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몇 달간 계속된 갈등이 드디어 끝난 거죠. 김철수 제독이 콜롬비아 함대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콜롬비아 해군의 용감한 대응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국의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산토스 중령이 감격해하며 답신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듯이 이제 한국이 우리를 구해주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후 열린 환영 행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콜롬비아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한국 해군을 환영했습니다. 한국, 고마워요. 스페인어로 쓰인 환영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가 들고 있던 피켓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70년 전 한국에서 싸웠습니다. 한국이 그 은혜를 기억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어머니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한국 장병들을 바라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메디나 제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김철수 제독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70년 전 콜롬비아가 우리를 도왔을 때의 그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리 외교가 화제가 되었어요. 미국 CNN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기 새로운 외교 모델이다.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인간적 신의에 바탕한 진정한 동맹 관계. 영국 BBC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보답한 한국.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격이다. 심지어 중국 언론들도 한국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비판적 논조였지만 한국의 일관성만큼은 인정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해적 퇴치 지원을 요청했고 동남아 필리핀에서는 해양 순찰 협력을 제안했어요. 모두 한국의 의리를 믿고 찾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롤모델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처럼 성장하고 싶다. 한국처럼 의리 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 대학생 마리아 곤살레스의 말이었어요. 이런 반응이 콜롬비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인간적 신의에 바탕한 진정한 외교였습니다. 70년 전 낯선 땅에서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콜롬비아.
젊은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인 거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을 넘어서 인간적 품격을 갖춘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콜롬비아 해역에서는 한국이 지원한 포항급 초계함들이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함교에 새겨진 160명의 콜롬비아 영웅들의 이름처럼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정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며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앞으로도 한국이 보여줄 또 다른 감동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